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KBS 한국어 능력시험 53회부터 56회까지 기출문제풀이를 함께 공부하게 된 김지학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이 강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부나 연구를 이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저의 경력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국어의 교육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외국인에게는 한국어라는 개념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여러분의 수험과 밀접한 어문규범, 또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내용들을 보완해 가면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항목들에 대한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이 있습니다. 듣기가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듣기와 말하기가 통합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의, 강연, 뉴스, 토론, 다양한 듣기 자료가 나오고 구어담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혹은 이 대화에 문제점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면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휘어법 영역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오기도 하고 정답률이 비중이 낮은 것을 골라본다면 어휘어법과 국어 문화의 일부 문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휘어법은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휘 영역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우리말의 어휘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이것이 문장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어법은 4대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합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의 원칙들,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함께 점검하고 저와 함께 부족한 부분들도 보완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영역은 5개의 문제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글쓰기 과정에 따른 문제 연계 구성으로 글쓰기 계획부터 계율을 짜고 실제로 글을 만들고 퇴고하는 과정까지 문항 속에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과정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고 특히 글쓰기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놓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한 영역은 중간에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문항들도 있고요. 아주 새로운 내용들도 간혹 등장합니다. 표어, 유비 추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고 포스터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언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것보다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이 보시기에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읽기 영역은 문학작품, 학술, 실용 텍스트 혹은 안내문, 보도자료 등등의 텍스트 자료가 제시가 되고요. 글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 즉 윗글의 내용,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물어보는 문제, 추론적인 이해, 윗글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가, 틀린 건가 맞는 건가 고르는 문제들, 비판적인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 사회, 경제, 역사, 과학, 예술 분야에 대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은 국어 문화입니다. 국어와 관련된 교양 상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학의 현대, 중세, 근대의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혼합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여러 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작가에 대한 지식, 작품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영역과 관련한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경향성, 또 문항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강조를 해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 공부를 하시고 나서 좋은 자격의 등급을 받으신다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공사, 공기업, 정부기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언론사, 사기업,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곳에서도 이 시험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경우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 논문으로 대체하는 일들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 목적으로 이 시험을 공부하시다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런 곳을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할까 하다가 실질적인 부분에 먼저 도움을 얻고 나중에 취업에도 연계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에서도 부사관, 일반 병사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커리큘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회차에 총 12강씩 총 48강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각 회차에 총 문제 중에서 한 20% 정도를 뺀 아주 무난하고 여러분과 함께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상식선일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패턴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 정답률이 높아서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되는 것, 그리고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이론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을 중점으로 문제를 골라보았습니다. 고른 문제들을 가지고 볼 거고요. 전반적인 각 회차의 문항풀이 개수는 비슷한 예정입니다. 강의의 특징은 최근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로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고 문제풀이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수해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과 먼 갭이 있어서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탁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학습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때 느끼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느낌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문항별로 정답률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정답률이 높은 경우 여러분이 이 안에 드시는지 점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정답률이 낮은 경우 나머지 오답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출 문제에 새롭게 나오게 되는 주요 개념들도 가급적 쉽게 설명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15권입니다. 53회부터 56회까지의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요. KBS 한국어진흥원이 직접 저술한 책이고 문항별 정답률, 오답률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그래프가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문항의 분석 내용들, 어디에서 나온 글인지,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이며 정답, 그리고 오답의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재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강의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일주일 6시간 정도 공부를 하실 때 한 회차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학습으로 보완은 어느 정도 하셔야겠죠. 4주일, 즉 한 달 정도, 24시간 정도를 공부하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실 겁니다. 목표 점수를 취득할 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어휘, 어문 규정에 대한 추가 설명들을 중간중간에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다만 개념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 문항에서 제시되는 필요한 분량만큼의 이론들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목표 점수를 취득하실 때 정확한 목표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힌트를 많이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듣기와 말하기, 쓰기, 창한 영역 등의 신유형 대비할 수 있는 문제풀이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회차별로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 이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다른 방향의 공부로 시간을 소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준비하시고 이거에 맞는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와 함께 강의를 따라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53회부터 56회 강의 소개를 마치고 이후부터는 여러분과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을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